네, 에드니 데이터셋의 FDG 펫 모달리티를 활용해서 알츠하이머의 병변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을 주제로 금일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임상연구팀 김현기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알츠하이머 FDG 펫으로 연구된 논문들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제가 디파이를 통해서 만든 모델들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3D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셋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발표된 논문들을 말씀드리며 이제 디파이로 모델링을 진행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데이터셋을 보기 전에 알츠하이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병변의 정의는 아멜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단백질과 같은 이상 단백질들이 뇌 속의 정상 알츠하이머 단백질들을 변형시키고 축적시켜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단기 기억 상실이 있고 이제 중기부터는 혼란, 격한 행동, 조울증, 그리고 언어 장애 등이 있고 이제 후기로 진입하게 되면 장기 기억 상실과 이제 뇌 기능의 퇴행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의 상실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생존하게 되는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사인은 보통 압력 궤양이나 이제 폐렴의 감염과 같은 외부 요인이나 합병증 등이 많으며 알츠하이머 질병 하나로 사망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를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구조적 뇌 영상 검사와 기능성 뇌 영상 검사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이번 연구에서 주제로 삼은 것은 펫 양자 방출 단층 촬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환자 뇌의 혈류량과 포도당 대사 능력을 영상으로 구분하여 질환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존 진단 방법으로는 뇌실 사이즈나 아니면 해마의 모양, 되뇌 피질의 두께 및 뇌 볼륨을 기반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드니 데이터셋은 알츠하이머의 연구 목적으로 MRI나 펫과 같은 영상 데이터 및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셋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뭐 에드니 1이나 고나 2나 3나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나누어져도 있고 이제 환자 추적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N 노멀 클래스이고요. 저건 MCI 그리고 알츠하이머, 뭐 EMCI, 레이트 MCI 등과 같이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신진 대사량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펫 이미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펫 이미지가 어떻게 추출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에드니 공식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FDG 펫 이미지와 복셀 사이즈를 평균화하고 그리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명의 환자당 약 96개의 160 160 96 사이즈의 다이콘 파일로 데이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래스는 총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데이터는 총 2822명의 환자의 다이콘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클래스별로 알츠하이머 AD 클래스가 545장, 그리고 정상인 CN이 949장이 있고 이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이제 가족이나 주변 지인 또는 의사로부터 기억력 감퇴가 의심되는 환자군으로 이루어진 클래스가 13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 주제의 방향인 알츠하이머 분류를 목적으로 쓰여진 여러 논문들 중에 3개 논문들의 구조랑 이제 특성, 성능들을 살펴보고 이거를 이제 디파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든 모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참고한 논문은 위에 5가지이고요. 이제 논문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한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초점으로 두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초점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파이 내에서는 이제 제가 3D 모델만 사용을 했었는데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이제 2D CNN과 이제 RNA를 결합한 방법이 있고
또 이제 3D 영상을 이제 2D 슬라이스로 다 잘라서 이제 2D CNN 모델로 넣은 것도 있고, 뭐 피처 익스트랙션은 이제 3D로 가져온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작업은 2D CNN으로 작업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잡아보았고요.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CNN과 이제 RNN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뭐 데이터셋은 제가 잡은 것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이제 방법이 좀 특수하고 좀 신기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 3D 이미지를 2D 이미지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선 거치고 이제 2D CNN을 통해서 피처들을 추출한 다음에 이 특징들을 이제 RNN 계열의 BGRU 그 모델에 넣어서 이제 클래스를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2D CNN을 통해서 특징들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은 여기 옆에 있는 모델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RNN 모델 구조인데, 이제 2D CNN을 통해서 추출한 특징 벡터들을 이제 다시 두 개로 쌓아 올린 BGRU RNN 모델에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논문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미지 간에 서로 상호 관계에 있는 특징들을 더 추출해낼 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3D 이미지의 3개 방향으로 이제 2D 이미지들을 추출한 뒤에 이를 2D CNN에 넣어서 특징 벡터들을 추출을 하고 다시 이를 이제 BGRU RNN 계열로 넣은 뒤에 최종 분류를 하는 모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논문 구조에 따르면 뭐 F1 100번 하고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고 배치 사이즈는 40, 그리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아웃이나 L1, L2 규제를 넣어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 이제 템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2D CNN이랑 2D CNN만 진행하거나 아니면 3D CNN으로만 진행했을 때보다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한 모델이 그 앞에 두 구조보다 한 AUC를 기반으로 한 1%, 뭐 작으면 1%로 해서 한 3% 정도까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결과표에서 추출해 볼 수 있는 거는, 보시면 이제 알츠하이머랑 노말을 비교를 한 것과 이제 MCI랑 노말을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정상간, 그러니까 MCI와 정상을 분류하는 그 모델이 조금 더 어렵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디파이를 통해서 구현한 것과 이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D CNN을 가지고 진행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두 개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SDAT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환자 그룹이고, 이제 SNC는 스테이블 NC라고 이제 에드니 검사 이후에도 이제 정상으로 남은 그룹입니다. 이 3D CNN의 특이한 점은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디파이 내에서도 이제 레스넷 3D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제가 GPU 리소스상의 문제로 이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그 레스넷을 사용하지 못해서 약간 비교해보고자 이 논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전 논문과 동일하게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L2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랑 이제 드롭아웃도 넣어 주었고, 이제 특이점으로는 이제 파라미터 웨이트 초기화로 해 웨이트 초기화를 넣어주고,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에 따른 얼리 스탑핑 옵션을 넣어 주었습니다. 해당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논문들과의 비교표인데요. 이제 알츠하이머와 정상 간의 분류를 진행한 논문들을 비교한 결과,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집어넣은 이 논문 저자의 결과가 이제 다른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AUC가 0.976으로 가장 높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해 볼 논문은 이제 MRI랑 이제 FDG 펫을 같이 함께 사용한 모델인데요. 이제 3D CNN을 통해서 MRI와 FDG 펫의 특징 맵들을 추출을 하고 이를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2D CNN으로 분류하는 이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거는 이제 MRI 이미지이고요. 밑에 거는 FDG 펫 데이터 이미지인데, 이것들을 3D CNN을 통해서 특징 맵들을 추출한 뒤에
저 중간에 만나는 지점에서 합쳐준 다음에 이제 몇 번에 한 두 번의 정도 컨볼루션 레이어 층을 거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이제 알츠하이머와 정상을 분류하는 3D CNN 모델을 이제 PMCI라고 프로그레시브 MCI라는 클래스, 이제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과 이제 정상을 분류하는 모델 구성에 전이학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한 메이트들을 이제 전이학습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논문의 결과로는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총 3번의 결과를 했는데, 이제 알츠하이머와 정상을 분류하는 모델은 이제 0.956으로 AUC가 좀 확연한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MCI랑 이제 정상을 분류하는 모델은 67%로 이제 딥러닝으로는 좀 약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좀 약간 결과가 좋진 않았는데요. 앞에처럼 역시 MCI랑 MCI 클래스랑 이제 정상을 구분하는 모델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모달리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한 개의 모달리티만 가지고 진행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3개의 논문을 살펴보았고 이제 제가 디파이를 통해서 만든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의 모델 중에서는 3D 덴스넷을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4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AD랑 이제 정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MCI랑 이제 정상을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3개로 진행했을 때에는 이제 클라이 전처리랑 이제 로가리트믹 펄릴렉션 전처리 기법을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전처리를 넣은 이유가 이제 펫 데이터는 이제 뇌 혈류량의 포도당 신진대사 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화질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모델링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위에 전처리 과정을 좀 따로 넣어 보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랑 같은 목적으로 이제 샤프닝이나 이제 감마 커릴렉션이나 엣지 디텍션 같은 다른 전처리들을 좀 넣어서 시도를 해보았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최종 모델링 과정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 사용된 이제 호리젠털 플립이나 이제 시프트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한 10도 정도씩 넣어 주었고요. 이제 클라이 전처리 기법을 사용했을 때 감마 컨트라스트가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클라이 전처리 시에는 감마 컨트라스트를 추가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는 GPU가 좀 적어서 F코를 30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8,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0.9 정도로 넣어줬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이거는 알츠하이머랑 정상을 분류하는 모델의 테스트 결과이고요. AD 기준으로 민감도가 0.949로 나오고 이제 특이도가 0.980, 그 다음에 AUC 수치가 0.988으로 기존 논문들의 결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CI와 이제 정상을 분류하는 모델의 결과인데요. AUC가 한 0.956 정도로 이제 알츠하이머와 정상의 분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한 3%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기존 논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의 결과인데요. 이제 멀티 클래스 분류다 보니까 이제 개별 클래스의 민감도나 특이도는 조금씩 전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나, 이를 조합해서 추출하는 이제 ROC 커브에서 AUC 성능은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MCI 클래스가 AD랑 이제 정상 클래스를 비교했을 때 조금씩 떨어지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모델들 비교랑 이제 추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논문들의 결과와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구성한 모델들의 결과를 간략히 비교한 표인데요.
AUC를 기반으로 비교를 진행했고 이제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이제 디파이의 모델이 적게는 한 3%에서 크게는 한 30% 정도까지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각 논문이랑 이제 제가 사용했던 데이터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기존 논문들은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서 CNN 분류 모델을 만들었는데 디파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보다 간단하고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결과가 나와서 처음에는 만족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좀 제가 이전에 이제 2D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래드캠이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하고 이제 이게 잘 캐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화 툴이 좀 있었는데 3D 관련해서는 아직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온 결과를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온 건가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었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셀리언시 맵이나 아니면 3D 그래드캠 같은 다양한 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알츠하이머가 불치병이잖아요. 이제 불치병이기에 이제 AD 알츠하이머 단계에 도달을 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이제 초기의 가능성을 파악을 해서 이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 간 분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노말이랑 이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클래스 간에 이제 잘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조금 더 끌어올리면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MCI랑 프로그레시브 MCI 그리고 알츠하이머 간의 이제 프로바빌리티 스코어를 분별하는 딥러닝 모델도 그 선행 연구에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행 논문에 있으니까 좀 추후에 연구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적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참고했던 논문들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바로 이어서 네.